거기 너 계속 남이 해주는 공부만 할 거야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MPYH의 김민주입니다. 저는 저의 주변의 대부분 학생들이 과목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와 예체능 또한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이 부족해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전교생 59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통계 포털 KOSIS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이 아래 있는 100% 누적가로 막대기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중학교 학생들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69.4%, 2016년에는 80%, 2017년에는 82.3%로 점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학생 평균 학습 시간과 사교육 참여 시간을 표현한 영역형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양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 통계 자료를 통해 저는 저희 주변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전교생 594명 중에서 78%를 제외한 약 87%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예체능을 제외한 과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2과목 이상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주간 평균 학습 시간과 주간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는 학생 학습 시간, 즉 사교육을 제외한 학생 학습 시간입니다. 뒤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는 순수 사교육 참여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앞에 있는 그래프와 뒤에 있는 그래프를 비교해 살펴보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라는 학생들보다 스스로 학습을 하지 않는다 학생이 2배 이상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 절반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시간 이상에서 6시간 미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16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사교육을 16시간 이상 받는 학생들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양이 16시간 이상이라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스스로 공부하는 양과, 즉 학습량과 성적이 비례하다라는 결과 전제하에 살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16시간 이상, 즉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와 사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만족도에서는 만족 이상의 학생들은 42%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불만족이라는 21%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학생들은 사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오른쪽의 원그래프와 왼쪽의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해석해보면 학생들은 물론 강요와 압박감 속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러워 사교육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과 스스로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있는 가지 모양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학습은 스스로의 공부 의지와 목표 설정, 계획 세우기, 그에 따른 결과 평가를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며 그로 인해 전체적인 성적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스로 학습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바로 전문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 등은 스스로 학습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기,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사교육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을 참여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사교육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이용하되 절대 사교육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지금의 교육 현황으로는 자신의 삶에서 사교육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교육을 받을 시에는 사교육을 보충하는 것이지 절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고 성적을 올리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